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돈 벌려면 이때 사세요. 오늘도 유동성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마켓 타임을 언제 잡아야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이 너무 없는데 우리 모두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수익이 1%씩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동성 관련해서 나는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동성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영상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기본을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유동성 관련된 마켓 타이밍 같이 매일매일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유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가 뭐냐라면은 이겁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죠.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과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중국과 미국의 모두 좋은 통화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줬고요. 나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며 이런 일은 즉시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보면은 뭐 당장 다음 주라도 절친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무역 균형, 그리고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 틱톡과 같은 다른 많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무역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뭐 잘하면 관세도 조금 해소시켜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 주석은 우리는 모두 서로의 상호작용을 고도로 중시하고 중미 관계가 미국 대통령 새 임기에서 좋은 출발을 하길 희망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긍정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월 15일에 상승세가 한 3%가량 급등 나온 거에 더불어서 이번 17일에 한 번 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번 연속 상승세가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 요 정도면은 추세 상승이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유동성에서 나오는 숫자, 유동성에 나오는 수치의 기준으로 진짜 이게 상승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17일 날짜의 수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15일 날 상승은 과연 진짜 상승인가? 이때 상승은 정말 유동성이 풀려서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상승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최근 유동성 흐름 보면서 시장 마켓 타이밍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15일입니다. 이때 3%가량 급등이 나온 날인데 이날 엔비디아는 3.4%가 올랐고요. 테슬라는 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유동성을 열어봤습니다. 이건 일단 TJ 잔고고요. 우리가 흔히 TJ 잔고를 뭐라 부르죠?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부르죠. 재무부의 통장은 올라야 좋다 그랬습니까? 내려야 좋다 그랬습니까? TJ 잔고는 내려야 좋은 거다 라고 했는데 대략 200억 달러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200억 달러 정도 TJ 잔고에서 증가를 했고요. 이건 영래포입니다. 영래포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로 은행이 연준한테, 그러니까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연준으로 돈이 다시 들어가는 게 줄어들면 좋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얼마나 줄었냐면은 15일 날 40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유동성이 얼마 늘었냐면 600억 달러 정도가 1월 15일에 늘었어요. 그러면 600억 달러가 늘어난 게 과연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유동성이었냐?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1월 31일에 테슬라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에서 2%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동성이 얼마나 빠졌냐? 그러니까 유동성이 얼마나 없어졌냐면 그때 2천억 달러가 유동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개 기업을 3%, 2% 급락을 시켰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이번에 600억 달러 증가로 증시가 상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600억 달러로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끌어올렸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 끌어내리는데 2천억 달러였는데 올리는데 600억 달러면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의 상승은 실질적인 상승이 아니라 근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동안 좀 과하게 걱정하던 사람들이 좀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반등을 한 거지 실질적인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일 뿐이고 여전히 1월 20일 취임 이후 유동성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 리스크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뜻은 정확히 저희가 눈으로 봐야 돼요. 유동성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냥 눈으로 보고 저는 결정할 겁니다.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은 결론 났으니까 가장 최근 유동성 지표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전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J 잔고입니다. 가장 최신이고요. 일단 보면은 600억 달러 근처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TJ 잔고는 떨어질수록 안 좋은 거고 오를수록 좋은 거다. 근데 현재 이 구간이 지금 보시면 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부분이고요. 이제 얘가 여기서 올라갈수록 시장은 밀리는 거고요. 내려올수록 시장은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시장을 밀었죠. 언제부터? 대략 12월부터 TJ 잔고가 떨어지면서 사실 유동성이 계속 풀렸습니다. 계속 풀렸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장이 쭉 떨어지는 동안에 시장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유동성이 만약에 줄어든다. 이 TJ 잔고가 쭉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증시는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제가 여기 8,500억 달러라고 체크해놨습니다. 이 8,500억 달러가 뭐냐면 1분기에 재무부가 8,500억 달러를 맞추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해놨어요.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8,500억 달러가 맞춰지는지 안 맞춰지는지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QRA라고 해서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을 확인하고 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00억 달러의 목표치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뭐 밑으로 줄였는지. 근데 현재 목표치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이만큼 풀려 있었는데 돈이 얼마나 줄어드냐? 현재 6,500억 달러니까 2천억 달러가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좀 반등을 한 상태인데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 TJ 잔고입니다. 1월 16일 기준입니다. 지금 6,77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1월 15일 기준보다도 유동성이 조금 더 줄어든 겁니다. 최저점을 찍었던 게 1월 8일인데 6,200억 달러에서 지금 반등을 조금 하고 있죠. 목표치는 얼마다? 8,500억 달러다. 이때까지 만약에 진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흔들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전히 숫자로 봤을 때는 저희는 하방에 대한 어느 정도 흔들리는 리스크가 열려 있다라고 TJ 잔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영래포 가겠습니다. 영래포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의 은행이 연준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줬냐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연준한테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 돈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시장이 안 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빼면은 당연히 시장의 돈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래포는 줄어들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영래포가 이만큼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냐면 아까 전에 31일 기준 제가 2천억 달러가 유동성이 제가 줄었다고 했죠. 그게 이겁니다. 이게 2천억 달러 정도가 영래포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영래포로 들어갔다는 건 유동성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기관들이나 은행들이 좀 재무제표 이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돈을 푼 건데 얼마까지 풀었냐면 최저점까지 풀었어요. 940억 달러. 풀고 나서 현재 1180억 달러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래포가 돈이 풀릴 만큼 풀렸어요. 얼마나 풀렸냐면 정말 더 이상 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TJ 잔고도 마찬가지고 영래포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돈 풀 수 있는 건 진짜 다 풀었습니다. 쌀가마니가 100개 있었으면 100개 거의 다 풀었다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100개를 다 풀었는데 쌀가마니가 지금 배고픈 사람이 더 많이 나온다? 줄 쌀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흔들리는 거죠. 왜? 안 그래도 많이 풀었는데 더 배고픈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근데 배고픈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쌀 개수도 줄인다. 이렇게 되면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을 정말 많이 풀어놓은 상태고 더 이상 풀 게 없는 상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만약에 채권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제가 말씀드린 TJ 잔고를 8,500억 달러를 유지를 한다라는 말은 안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을 다 풀어놔가지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유동성을 줄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겠죠. 네,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의 돈에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미국에다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그럼 그 청산을 왜 나가야 되냐? 내가 일본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면 청산 나가겠죠. 그럼 그 이득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를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국채 30년 수익률이 2.28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30년 수익률이 4.85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 30년 국채 지금 이 기준으로 30년 국채가 4.68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달러 N 기준으로 환율도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잘 감이 안 오면은 달러 N 기준으로 152엔에서 150엔까지 떨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엔화가 강세가 나온다. N달러 기준으로 152엔, 150엔 정도로 N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봐드릴 거예요. 지금이 청산이 나갈 수준인지 아닌지 N달러 환율 그 다음에 30년 국채 수익률 전부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험 수준이 오면 제가 신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위험 수준입니다. N달러 기준도 위험 수준이고 이것도 위험 수준이니까 청산 나갈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일단 1월 주요 일정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20일 휴장입니다. 그리고 24일 일본 기준금리인데 동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결할 확률이 높지만 여기서 무슨 언급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1월 28일 FOMC 회의입니다. 역시나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슨 언급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는 2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요. 일단은 이 세 개 먼저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에 미국 증시 상승이 현재 있었죠. 근데 그거는 시진핑과의 긍정적인 대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규제 때리던 거 좀 풀어주나? 라는 기대감에 반등했다 보고요. 그 다음에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게 영향이 크다 봅니다. 왜? 유동성 지표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대단히 돈이 풀리지 않았고 유동성이 늘지 않았는데 반응이 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크게 풀리지 않았고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 시진핑과의 긍정적인 대화는 2017년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도 시진핑과 그 취임 바로 직전에 직접적인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했냐면은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자. 뭐 서로 우리 파이팅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무역 전쟁 시작을 끊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 뭐 당장 취임 직전에 서로 화이팅 하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는 그다음 일이다. 그래서 이 통화로 모든 일이 정말 평화롭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랬었다. 그래서 1월 20일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이걸 해야 채권 발행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QRA 채권 발행이 언제 나오는지, 채권 발행 결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일정을 체크를 하고 그 채권 발행이 8,500억 달러 TJ 잔고 유지를 한다. 그럼 시장이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건 조금 너무 잔고가 많은 것 같고 한 8천억 달러 정도만 맞춰볼까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뭐 CPI가 좋게 나오고 지금 뭐 시진핑이랑 통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증시의 방향성을 만들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건 결국엔 이겁니다.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미국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된다. 저도 체크를 할 거고요. 나오는 대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초까지 여전히 제가 결론만 얘기하자면 증시 눌림목 가능성이 70%가 있습니다. 근데 안 눌릴 확률,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결이 될 확률이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70% 눌림목 가능성 열어두고 갈 거고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2월 중에 분명히 엔비디아나 테슬라 눌림목에 살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주일, 2주일 정도로 여러분들의 수익이 크게 달라진다면 그거는 내 매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종목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리는 것보다 더 낮은 구간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한 유튜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을 뭐 큰 이변이 없다면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 10시마다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수급 분석, 그러니까 유동성에 따른 시장 분석, 마켓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전략을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자주 뵈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리얼 미국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열심히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니까 댓글, 그다음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유동성 발표 나오면 영상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